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토 16관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일상관을 통해서는 심의 바탕을 보고 수상관을 통해서는 식의 바탕을 보고 지상관을 통해서는 정멸상을 인식하고 또 이제 보수관을 통해서는 안몸과 바깥몸을 인식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안근을 놓고서 안근 청정을 인식하고 안근과 심의 바탕을 능연해서 소위 안근으로 본성을 이루도록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본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인가? 본성은 어디에 있을까? 능언경에 보면 아난다가 그 사비가라 주문에 홀려가지고 마등가냐한테 꼬여서 파괴를 하죠. 왜 마등가냐한테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그 사형들이 가서 이제 구해 오잖아요. 그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제가 그 마등가냐한테 꼬임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 뭐 이러면서 뎁세 부처님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부처님 잘못이라고 막 따지죠. 그래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경계에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제시하신 그 방법이 이거죠. 손가락이 이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게 아난다가 손가락입니다. 그게 아니다. 보는 겁니다. 아니다. 인연입니다. 아니다. 자연입니다. 아니다. 이게 다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아난다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이게 뭔지 몰라.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이 본성이 안이비설신이로 나올 때 그 본성이 어떻게 보는 것으로 나오고 본성이 어떻게 듣는 것으로 나오고 본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본성이 어떻게 생각으로 나오는지 그 경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나는 그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난한테 그 법문을 해주시면서 능언경이라는 이제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이 아난한테 이게 뭐냐 하고 묻는 것과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면 불에 비유를 했어요. 불. 불이라는 게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이 타죠.
그래서 장작만 있으면 불을 피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장작은 아무리 쪼개봐도 거기서 불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 장작에서 어떻게 불이 생기느냐? 장작에서 불이 생기려면 장작 그리고 산소 그리고 800도씨의 발화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작이 타는 거예요. 그럼 불과 본성이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만 있어도 안 되고 산소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발화점만 있어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딱 만나야 불이 되듯이 본성이라는 것도 본성이 되기 위해서는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과 각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본성이 어디 있느냐? 곧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각성으로 인해서 연해지면 그것이 본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 안에 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다 갖고 있는데 다만 그 각성이라는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본성을 연하도록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만나지도록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본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의 바탕을 인식하는 노력과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노력과 그거를 각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노력, 이게 성냥을 칙 그어가지고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본성이라면 이 식의 바탕, 심의 바탕이라고 하는 무념,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소와 같고 그리고 발화점이 되는 성냥으로 칙 긋는 그것은 각성의 의도다. 각성이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서로 만나도록 하는 의도를 내야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항상 그 의도성을 갖다가 잃지 않고 가슴에서는 무심으로서 심의 바탕, 이 머리골 속에서는 무념으로서 식의 바탕, 이것을 인식하고 마주보게 해주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본성과 친숙해져. 각성이 그 발화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은 내 안에 있어도 영원히 본성이 되지 않아. 불이 안 생긴다고. 촉발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수연 중생은 이 육체 안에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이 수연으로 갖춘 중생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왜 그러면 불이 안 일어나니까. 부처님이 천지 만물에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무자성이에요?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이미 그 두 가지 조건은 갖춰져 있고 각성만 내가 세우면 자성이 세워지는데 그걸 못해서 무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각성으로 능연할 수 있으면 심의 바탕과 시계 바탕은 어디서든 세워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도 세워질 수 있고 내 밖에서도 세워질 수 있고, 본성의 정멸상도 안팎이 따로 없고 고정된 틀이 없다. 무념과 무심이 세워질 수 있으면 그것이 어디서든 드러난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안근을 인식하고 이 보는 마음의 이 맑고 투명함, 이것을 인식하고 그 보는 마음의 투명함과 심의 바탕을 서로 연하도록 해서 보는 마음이 곧 본성이 되도록 이런 이제 수행을 해봤어요. 안근의 청정함이 심의 바탕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본성이 되지 않아요. 이 안근의 청정함이 편안한 이 심의 바탕을 만나야 이 보는 마음이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는 마음이 원만해졌다. 비로소 보는 마음이 온전해졌다. 부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부처님의 눈이 바로 이 보는 마음과 심의 바탕이 서로 마주 보면 이게 부처님의 눈이에요. 우리 부처님 저만할 때 저만식 하죠, 그죠? 저만식. 부처님 눈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의 이 보는 마음과 나의 이 심의 바탕이 서로 연하도록 해서 보는 마음의 원만을 이루고 그 원만이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이 본성을 이루어서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봐주면 그거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저것도 부처고 이게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저만은 그거로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미타 부처님 눈도 그렇게 생겼어. 보는 마음의 청정함과 이 심의 바탕이 서로를 여의지 않아서 청정하고 원만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눈도 그래. 안근 원통으로 보는 마음이 본성이 되도록 하고,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듣는 마음이 이제는 이제 심의 바탕과 서로 마주 보도록 해서 듣는 마음이 본성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듣는 마음을 어떻게 그 청정하게 하느냐,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듣는다. 본다라는 것은 하늘 성품과 땅 성품을 갖추어서 생명 그릇을 채우고 그로써 존재적 승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듣는다. 듣자는 이렇게 디귿
디귿, 의죠. 아래 위가 같죠. 이 디귿이라는 이 말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다리, 교각의 다리도 다리고 이것도 다리야, 그지? 이 다리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고, 교각의 다리는 이렇게 걸쳐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고, 달은 빛으로, 파동으로, 리을로 세상을 연결한다. 달. 이 달자도 이 리을이라는 게 이게 파동이라는 뜻이, 파동. 리듬. 찰랑거림. 달. 파동, 리듬, 이 찰랑거림으로 연결한다. 이 공간을. 달이라는 말은 참 멋있잖아, 그죠? 아주 이쁘죠. 듣는다의 디귿도 연결이에요. 이 디귿 연결. 이거를 땅성품, 평등 또는 무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땅성품, 편안한 거죠. 편안하다. 평등하다. 이 무심이 이제 같은 얘기죠. 듣는다는 것은 연결하는 거예요. 이 땅 성품으로 이쪽 저쪽을 연결한다. 위와 아래를 연결하고 이쪽 저쪽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등, 무심, 땅 성품이라는 이것이 균등하게 연결한다. 이것과 이것을 균등하게 연결한다. 나와 상대를 균등하게 연결하고, 이쪽과 저쪽을 균등하게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균등하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귀는 이런 이제 균등한 연결을 이루는 도구야. 그래서 우리 귀 속에는 이 평형을 유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평형 유지 기관이 있고, 이제 전정핵이라는 신경핵이 있어서 평형 유지 기능을 갖다가 해주죠. 상하, 앞뒤, 좌우,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한 이제 균형 유지 기능을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달팽이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팽이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고 균등하게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너도 승화되고 나도 승화돼. 이렇게 평등하게. 이건 승화예요. 이 눈이라는 말은 이것도 이게 눈이잖아요. 눈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 도구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하늘로 향해진 그 형상이 이제 요 눈에서 우리가 쓰는 요 두 니은자예요. 이렇게 깊숙하게 하늘 성품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눈은 이렇게 올려다보는 눈이고 하얗게 떨어지는 눈은 아래로 내려오는 눈이죠. 그 날개는 위로 날아오르는 거죠. 그 니은은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는 행위를 한다. 귀 마찬가지로 이 기역이죠. 이거는 이제 밝은 성품, 한쪽 방향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등이고 이것은 아래로 깃든다. 이런 의미죠. 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성품의 파동이 이제 아래로 깃드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에너지가 나에게 깃드는 그 관점으로 귀자를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귀가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쪽과 저쪽 나와 세계 나와 상대를 균등하게 서로 연결하고 서로 승화되도록 한다. 그렇게 연결해서 확장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본다나 듣는다나 내 생명성을 갖다가 확장시키고 증장시키는 도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귀는 평등한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성을 갖다가 이제 증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의 구조를 보면 귀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이게 다 뼈예요, 뼈. 우리 몸이 듣는 기능은 뼈가 담당을 해요. 외부에서 오는 파동을 뼈가 인식하고 그 뼈로 이제 파동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센서가 이 뼈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뼈 안에 이제 청각기관하고 전정기관이 이제 이렇게 신경으로 이제 심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고막이 이렇게 있죠. 고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정 기관이 있고 여기 이제 청각 경로가 있고 청각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상으로 가고 중내로 가요. 그래서 뇌줄기가 이렇게 있다면 얘가 시상이고 중내, 교내, 연수인데 듣는 신경이 이제 이 시상으로 가고 교내로 와요. 그래서 이제 교내부하고 이제 연수부, 연수상부죠. 이쪽에 이제 듣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뇌신경이 이제 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감에서부터 이제 청각 그 감각이 이제 대부분 균형감은 이 교내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중뇌하고 이제 시각 신경하고 서로 이제 시냅스를 하면서 눈하고 귀가 서로 연동돼 있고 이 시상에서도 이제 가쪽 무릎체하고 이제 안쪽 무릎체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신경액이 연접돼 있으면서 보는 거하고 듣는 거가 같이 이렇게 또 이제 시냅스를 해요.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신경에서도 이렇게 가고 요 신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 귀에 듣는 기능은 보통 2분 30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 소리 경로 여기가 이제 이도라고 하는 소리 경로예요. 이 이도가 2분 30초 간격으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도의 이제 소리 경로가 좁아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턱관절이 있어요. 턱관절이 있으면 이제 턱관절 위쪽에 요 이도로 들어가는 요런 이제 공이뼈가 있어요. 이런 뼈가 있는데 요런 뼈 안에 이제 요런 공이뼈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턱관절에서 신경이 이 공이뼈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이 수축되면 공이뼈가 내려와요. 그리고 3차 신경이 이완되면 공이뼈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 요 이도가 좁아지고 얘가 내려가면 이도가 열려. 이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도가 좁아지면 귀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명이나 그 벌레 우는 소리, 뭐 찡 하는 매미 우는 소리 이런 게 나고 이도가 넓어지면 그 소리가 딱 그쳐.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턱관절에다가 어금니에 힘을 주고 턱관절에다가 이렇게 딱 힘을 주면 귀 속에서 찡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턱관절에 힘이 빠지면 그 소리가 딱 끊쳐.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그 소리가 들리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한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2분 30초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교감이 다시 항진되면 턱관절이 떨어져 내리면서 소리가 딱 끊기는데 소리가 끊긴 시간도 2분 30초요. 그래가지고 2분 30초는 이명이 들리고 2분 30초는 이명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 그런데 이 턱관절이 수축된 사람들이 있어요. 턱관절이 수축돼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딱 올라붙어 있으면 계속 소리가 나. 그리고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압이 올라가. 계속.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명증이요. 턱관절이 수축이 돼서 분리가 안 되면 거기서 무엇이 또 이야기가 되냐면 불면증이 생겨. 왜 그러냐면 교감이 항진돼서 심장이 계속 펑펑펑펑 뛰고 있으니까 잠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겨. 그래서 불면증, 이명증이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의 안쪽 공간, 이근은 이 공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정고리관, 이게 청각신경, 고막, 전정, 청각신경을 지나서 이 시상하고 연접한 이 장소에 여기에 이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근을 인식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명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 속에서. 그 턱관절을 이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이도를 좁힌 다음에 이명 소리를 듣다가 2분 30초 뒤에 그 이명 소리가 딱 끊어지는데 이명 소리가 끊어지고 나면 요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드러나요. 이거를 갖다가 소리의 뜨락이라 그래. 이근을 인식하려면 소리의 뜨락을 인식해야 한다. 요 위치, 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 요 자리가 시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미심으로 들어가서 무념을 인식했던 자리예요. 그걸 중심으로 양쪽으로, 귀 쪽으로 조금 나와서 저 소리의 뜨락이 있어요. 우선은 턱관절을 지그시 물고 귀 속에서 찡 하고 벌레 소리가 울리는 걸 듣는 것.
이거부터 한번 해봐요. 그리고 2분 30초 정도 지나서 그 벌레 소리가 뚝 끊어졌을 때 귀 안쪽에 그 소리의 뜨락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소리의 뜨락에 텅 빈 그 상태, 그거를 갖다가 주시해 봐요. 한쪽으로 수축된 사람은 한쪽에서만 이명이 나고, 두 쪽이 다 수축된 사람은 두 쪽에서 이명이 나는데 대부분 다 한쪽이 수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소리가 나서 그쪽이 소리가 안 끊어지면 반대쪽 어금니에다가 힘을 줘. 이명이 나는 반대쪽. 그리고서 그 소리를 들어. 자, 해볼까요? 어금니를, 양쪽 어금니를 지긋하게 무세요. 그래서 관자놀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 그리고 그 관자놀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귀에 저 소리 이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한번 느껴봐요.
그 귀 안쪽에 깊숙한 그 속에서 그렇게 이명 소리가 딱 끊어진 그 공간이 이제 드러나면 그 공간의 텅 빈 느낌을 양쪽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마개가 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바깥에서 우리가 기마개 할 때 이렇게 기마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귀 속에서 텅 빈 공간이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우선 이명이 들려요? 이명 안 들리시는 분? 들려요? 안 들려? 그 벌레 소리 찡 하는 소리. 그 이제 어금니에다 힘을 주고 턱관절에 힘을 줘야 그 소리가 들려. 이게 익숙한 사람은 금방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에 집중하면 바깥의 소리가 다 끊어져. 이명 소리만 들리고. 우선 잠깐 쉬면서 다시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연습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